여기 프라텔리스관 이전에 5단지 쪽이랑 그 다음에 10단지 쪽이랑 해서 목동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2, 고3을 한 거는 대충 한 2017, 8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 목동에서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30명 정도 의대생 보낸 것 같아요. 의대랑 서울대 합쳐서. 네, 서울대 의대생도 하나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진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아는 편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고등학교의 성격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 학부모님들이실 거라서 고등학교들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내신이나 이제 내신 스타일, 내신은 이제 수시나 정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그 남고랑 여고 이제 종합으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남고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남고면 일단 1차적으로 고민할 할 만한 곳이 강서구랑 양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일고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서랑 양정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목동 지역에서 차도로 뽑히는 학교다 보니까 이제 먼저 소개를 하게 됐네요. 두 학교 다 굉장히 성과도 좋고, 그 다음에 유명하고 역사도 꽤 됐고 그런 학교들이죠. 학생 수나 학급 같은 것들은 이제 1차적인 거니까 잠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행물에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항목들의 경우에서는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학교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린다기보다는 좀 특징적인 것만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서구의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게 야간 자율학습반이죠. 그러니까 학교 독서실입니다. 학교 독서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걸 성적순으로 좀 끊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30% 성적순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대략 한 100명 정도 잡아서 그 학교 독서실에다가 놓고 그 중에서 대략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30명에서 50명 정도를 따로 관리를 해서 좀 더 큰 자리, 그러니까 자리가 좀 더 넓은 자리를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학생들 학교 전교 등수가 있잖아요. 1점부터 한 30등, 30등까지. 그래서 학교 학생 등수별로 번호를 나눠서 앉혀서 지금 자리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교 등수에 꽤나 민감하게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자리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자극을 많이 받는 면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잔인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게 잔인하고 힘들다, 경쟁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이런 쪽보다는 강서구 학생들은 사실 제가 좀 상황을 보면 선이 굵은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대범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쿨하게 넘어가면서 내가 다음엔 저기로 올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런 시너지들이 좀 발휘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강서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정고의 경우에는 이제 강서구랑 비슷하게 좋은 학교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100년이 넘어간 학교인데 자사고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 실제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EBS 교재들을 실제로 양정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작업을 하셔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EBS 교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정고도 굉장히 좋은 학교이긴 하고요. 강서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수시에 특화되어 있는, 특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강서랑 양정을 비교를 하면 강서구의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학교에서 수시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시로 대학을 가는 친구가 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내신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등급 내지 1등급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좀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을. 하지만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다 보니까 학교 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수시를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해서 생기부를 좀 더 충실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시 쪽에 조금 더 특화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간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역시나 양정고도 내신이 좀 많이 치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을 갈 땐 정시로 많이 가기는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정시로 가지만 양정고는 수시도 좀 더 신경을 써준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좀 학교의 그 수학 시험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강서고의 경우에 지금 이 퍼포먼스도 밑에 써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을 조사해서 쓴 거고요. 다만 이제 참고하실 점은 재수생 포함입니다. 재수생 3수에 N수생 포함이니까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강서고의 경우에는 지금 의대만 따로 50명 정도를 가고 있고요. 이 정도면 뭐 당연히 목동 지역에서는 압도적 원탑이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따져도 거의 10등 정도 하는, 그러니까 일반고 중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학교, 뭐 대치동에서도 강서구보다 확실하게 위에 있는 학교는 피문고 정도밖에 없지 않나 하는, 뭐 나머지 학교 좀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보다는 약간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목동 지역의 탑3라고 하면 강서구가 원탑에 양정구와 목동구가 있는, 그 뒤를 잇는 뭐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난이도로 좀 들어가자면요. 시험 난이도. 뭐 강서 양천 지역 제일 어렵고 양천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강서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수능 형태 문제들, 모의고사 형태 문제들도 많이 출제는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본고사 유형, 옛날 뭐 한 70년대 뭐 이런 이때 시험 문제들 봤었던 문제들이 간혹가다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좀 있어가지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뭔가 100점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학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서구 정말 많이 가르쳐봤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순수하게 잘해야 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풀어봄으로 인해서 수학 실력을 전반적으로 상승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꼭 좋은 결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면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는 합니다. 중위권 학생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면이 있죠. 자, 그래서 문항 예측하기는 사실 좀 많이 어렵고 시중교재에서 모티브를 따온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림포스 고난도란 EBS 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전에 1등급 수학이라는 문제집에서 거의 그대로 되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어쩌다 한 학기, 어쩌다 한 시험 정도지 그게 매번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폭넓게 공부해야 되는 학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양정고는 그런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러니까 뭐 본고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없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나 문제집들을 많이 만드시는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출제진으로도 많이 출강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좀 머리로 생각하셔서 출제하는 다른 학교와 좀 다른 면이 있는 그런 문제 스타일을 보이고 있어요. 강서구만큼 지역적이진 않은데 그 많은 문제들을 섞어서 복합적으로 좀 융복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문제 좀 출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양정고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서술형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서술형 점수를 잘 받아야 등급이 괜찮게 나오는 이제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강서고의 경우는. 그 다음에 양정고는 어쨌든 좀 레퍼런스가 있어요. 학교 부교재가 있고요. 학교 부교재가 1학년 때는 주로 EBS 교재, 뭐 올림포스 고난도라고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2학년하고 3학년의 부교재는 학교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데 그 책의 소스는 보통 이제 3학년들이 보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과 이제 수능 기출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얇게 한 권 정도를 줘요. 한 18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출제를 하는데, 물론 고3 내용들의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는 좀 있어요. 난이도는 좀 있으나 뭐 학생들이 어찌저찌 쫓아가는, 그러니까 최소한 한 3, 4등급 이상 학생들 어찌저찌 쫓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양정고에서 중위권 정도, 그러니까 한 4등급에서 내신 4등급에서 3등급 정도 학생들은 보통 그 교재를 보고 교재를 쫓아가는 데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하는 편이고, 그 교재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한 60점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신 대비를 많이 하는 편이죠. 제가 지금 내신 3등급 정도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 내신에서 3등급 정도 나오면 모의고사 1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강서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학을 하고 고3이 아니고 3월에 맨 처음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100점이 대략 80명 정도 나와요. 100점이 80명 정도고 92점 이상이 한 150명 정도 나옵니다. 고1 3월 모의고사 기준이긴 합니다. 양정은 그거보다는 좀 적어도 그래도 1등급선이 그래도 15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 라인이 보통 88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실력은 좀 많이 뛰어난 편이죠. 강서 양정은 이 정도로 일단 제가 다른 학교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강서는 사실 전반적으로 수시보다는 온리 거의 정시. 수시로 대학을 좀 가는 학생들은 전교 1등 정도만, 1, 2등 정도만 수시로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이 정시로도 충분한 폼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시에 목매지 않는다. 정시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양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생계부 작성하는데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좀 더 높은 편이다 보니까 주로 학생들이 정시로 많이 풀고요.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게 학생들이 좀 수시를 거의 기피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서 재수생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서랑 양정 공이 현역들이 진학하는 확률이 대충 한 50% 정도 되는데,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년 동안에는 거의 60% 정도가 재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욕심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실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강서랑 양정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학교고, 우리 아이가 적응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보통 이제 그 다음으로 논의하는 학교가 이제 대일고 정도를 고려를 하시게 되죠. 영일고도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영일고보다는 이제 부모님들 관심이 대일고 쪽으로 조금 가셔가지고 대일고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대일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생님들이 많이 젊은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30대 초중반 뭐 이런 요 정도로.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은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들의 변화가 좀 생겨가지고 그 좀 의욕적인 좀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처음으로 나타난 게 대략 한 5년 정도 전에 대일고에서 그 수시 입시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과 젊은 선생님들이 이제 결과로 나타난 것들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 서울대를 한 10명 넘게 보냈어요. 그때 수시로만. 그래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고무를 받아서 학교에서 이런 쪽으로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꾸준히 최상위권에 대한 푸시를 수시 쪽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게 좀 푸시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이제 강서 양정에 비하면 그런 식으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학부모님들한테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대일고에 진학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꾸준히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서울대 수시 10명 이 정도는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학생들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일단 재미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최상위권 학생들 좀 신경을 써주고 있고요. 그래서 경시대회나 뭐 이런 것도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잘 해주고 있고 다른 남고에 비해서 학생들이 상황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학교 시험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일이라고 하면 제가 한 2017, 8년 정도만 하더라도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강서 양정과 많이 차이 나는 뭐 중간에서 중간 이하 정도였는데 한 3, 4년 정도 전부터 꾸준하게 시험 난이도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은 거의 뭐 양정 정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쓰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부교재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점점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EBS 중에서 좀 난이도 낮은 거, 중난이도 정도 교재를 쓰다가 지금은 이제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2학년 때 쓰고 1학년 때도 뭐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 킬러들 모아놔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난이도를 점점 올려가고 있고 학생들도 중위권 아이들은 좀 힘들어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계산 문제가 좀 많은 것들이 좀 흠이고요.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하는 수준 정도로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2학년 이후에는 1학년 때는 뭐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자체적으로 만드는 문제들이 많지만 2학년 때는 워낙 이제 소스가 모의고사 문제가 많아서 그런 쪽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의학계열 26명 정도, 서울대 8명, 예, 뭐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예전에는 사실 1년에 막 3, 4명 보낼까 말까 하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대일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재수생을 합쳤긴 했지만 뭐 그래도 꾸준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서 양정 많이 부담스러우시면 대일고를 차순위로 좀 고민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만만한 학교는 아니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각오는 좀 필요한 학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한테 조금 선택을 할 만한 학교고 뭐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서 강서 양정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뭐 그래도 꾸준하게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좋아지는 학교다, 주목해야 될 학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건물별 이동이 쉽지 않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학교가 좀 산에 있어요. 네, 지금 건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구조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한 8층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제일 밑에서 제일 위까지 8층까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면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남도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서하고 양정처럼 이제 비교를 하자면 뭐 목동에서는 목동고하고 진명여고 되겠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진명여고는 약간 문과 특화, 목동고의 경우는 약간 이과 성향의 학교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진명의 경우에는 뭐 영어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목동고는 상대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좀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수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목동고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고려해 볼 만한데 이게 어쨌든 최근에 그 입시 실적 자체가 이과 학생들 위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대가 제일 어쨌든 제일 목표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몰리는 성향은 이제 뭐 굉장히 오래돼 왔고 그다음에 그래서 목동고로 지금 최근에 많이 몰렸죠.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목동고로 많이 왔고 그래서 목동고의 경우에 성과가 이제 제일 좋은 편이고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학이 힘든 학생들이 목동고가 부담스러워서 진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입시에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학교가 어쨌든 많이 비교가 되지만 사실 최상위권의 학교로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고대는 비슷한데 뭐 저기 의대 계열 보면 거의 40명 아까 양정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위치한 약대 합쳐서 뭐 10명 이 정도면 사실 차이가 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진명하고 목동의 차이는 이제 문과 성향, 이과 성향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두 학교 다
어쨌든 진명여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수시로 많이 대학을 가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화여대 이쪽으로도 좀 많이 가고. 그래서 좀 작년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목동고는 이제 정시로 애들이 잘 가니까 굳이 학교에서 수시 쪽으로 신경을 그렇게 써주지도 않고 내신 받기도 그만큼 힘들고 하다 보니까 목동고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시 위주의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거는 결국 알아서 공부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기부에 이런 게 한두 줄 써줄 수는 있지만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정시로 대학교 가라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목동고의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좀 구색 맞추기 정도라고 보고요. 예. 자, 그래서 시험 난이도나 뭐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진명의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목동보다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진명의 경우에는 목동 지역이 한 중간 난이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교과서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학교 교재 부교재가 있죠. 1학년의 경우에는 고1의 경우에는 이제 EBS 중정도 난이도의 올림포스라는 책을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학교에서 100점 방지용으로 문제를 좀 더럽게 꼬아서 내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을 좀 변형을 해서 숫자가 좀 깔끔하게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좀 출제는 합니다. 그래도 뭐랄까 한 3년 전 정도보다는 많이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목동 지역의 전반적인 특징인데요. 목동 지역에서 좀 유명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 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저는 그게 강서구의 영향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진명여고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상향 평준화다 보니까 여전히 그래도 목동 전체에서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볼 수 있고요. 목동고는 뭐 여고 중에 거의 압도적으로 어렵죠. 제가 강남 기출을 봐도 목동고보다 확실하게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여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강남 대치에서 유명한 학교가 숙명여고나 진서여고 같은 데들이 있는데 숙명이 원래 좀 더 이과 성향이긴 한데 숙명보다는 제가 봤을 때 목동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난이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성향은 주로 모의고사 킬러 30번 문제들 변형해서 냅니다. 네. 학교에서 프린트로 대략 한 70문제 정도 미리 주고요. 거의 이제 21, 29, 30번 문제들 그런 거 주고 나서 학교에서 발표를 하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풀어주시든 미리 한 번 정도는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는 그 교재에서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다 30번 문제고 변형까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성향이 있죠. 물론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진명여고에 비해서 목동고는 수행평가가 약간 좀 구색 맞추기에 가깝고요. 웬만하면 만점 주는 편이에요. 수학의 경우에는 수행평가 40점, 그 다음에 중간기말 60점. 그래서 학교 지필시험은 60점 만점 시험으로 보는데 보통 평균 25점 정도 나옵니다. 60점 만점에. 근데 합치면 이제 그 수행평가 거의 40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합치면 이제 한 60점에 가깝게 나오고 있고요. 학습 자료 어쨌든 그 프린트를 좀 아주 잘 풀어야 그래도 평균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목동고를 가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1학년 때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친구들의 경우에 좀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이제 대략 한 85, 90, 95 이렇게 나왔던 성실한 여학생들의 경우에 목동 처음 갔을 때 뭐 한 20점, 18점, 17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1학년 때 많이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걸 극복하면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서 좋은 성과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 않죠. 멘탈적인 면에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진명목동도 이 정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고 중에는 이제 금옥여고가 있긴 한데 금옥여고는 여기서 여기서 좀 거리도 좀 있고 해서 공학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금옥여고 잠깐만 언급을 드리자면 금옥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쉽다는 거는 학생들이 그만큼 공부를 좀 덜 한다는 의미라서 입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옥을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
전교권을 노리셔야 원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일단 좀 마무리를 할게요. 여고는. 그다음에 이제 공학인데, 공학은 뭐 사실 이 근처에 신목도 좀 여기서는 거리가 약간 있습니다만 대강은 조금 더 멀고, 그다음에 한강고 정도 있죠. 보통 그 뒷단지 쪽에 가까운 분들은 이제 배감 신목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앞단지 쪽에서는 이제 한가람 정도를 고려를 하실 텐데, 한가람은 제가 마지막 쪽에 설명을 드리고 배감 신목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목의 경우에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이 신목도 이제 한 5, 6년 전 정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목동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 5, 6년 정도 됐고, 제가 아까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목고의 경우에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 건 아니다 보니 지금 현재는 다른 학교와 좀 비슷해진, 그러니까 예전엔 어려웠는데 지금도 그 난이도 유지하고 있으나 다른 학교들이 많이 어려워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목이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됐고, 그다음에 배감고는 약간 이제 뒷단지 쪽에 있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이에요. 배감고의 경우에는 제가 상대적으로 제가 학생들 내신 대비를 하면 제일 먼저 시험 풀린 학교 배감고입니다. 굉장히 시험 난이도가 무난하거든요. 무난하다는 건 어느 정도 쉽다는 얘기도 되고 대비하기 편하다는 말도 되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풀어봤음직한 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난이도는 좀 있을지 몰라도 한 번 정도 풀어봤던 문제를 시험에서 보는 거랑 새로운 문제를 시험에서 보는 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하죠. 둘 다 뭐 학교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학교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배감은 남학생들이 좀 강하고요, 신목은 여학생들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네요. 그러니까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신목의 내신 최상위권은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고려하기에 조금 좋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신목을 봐서 수시로 뭔가를 해야지 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근데 배감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의 상위권에 좀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의 경우에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학교 다 배감의 경우에도 역시나 한번 수시로 재미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한 6명인가 서울대에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감고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최상위권 수시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보다는. 그래서 뭐 활동 같은 거 많이 찾아보면 많은 편이고요, 배감고도. 그래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면 배감고에서는 어느 정도 수시에 대한 뭐 이런 걸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교고, 신목은 이제 그 사립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진득하게 뭔가 이렇게 성향이 좀 유지가 되는 그런 건 잘 없는 편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복불복을 좀 타는 편이죠. 물론 이제 신목고에서도 상위권 한 20명 정도 학생들 따로 관리를 해주기는 합니다만, 배감만큼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두 학교 다 대략 한 상위 20명 정도만 따로 이제 독서실 뭐 이렇게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게 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심화반 같은 거 구성한다던가 이렇게 학생들을 좀 상위권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수시로 좀 많이 가는 학교가 배감고고요. 신목은 수시도 많이 가고 정시도 많이 가는 학교예요. 네,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퍼포먼스를 좀 보면 지금 배감이 이제 서울대 내 의치한약수 10개 정도 돼 있고, 신목의 경우에 서울대 9에 의치한약수 14대 있어가지고 지금 배감하고 신목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신목이 올해 유난히 성과가 안 좋았어요. 원래는 여기서 곱하기 한 1.5에서 1.7 정도 하시면 보통 신목이 가는 퍼포먼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좀 유난히 안 좋았어요. 보통 서울대 한 14명 정도 가고요. 의치한약수로 따지면 대충 한 20명대 중반 정도 가는 편이에요. 이거는 참고하시는데, 이게 신목이 올해만 안 좋았던 건지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를 제외한 최근 3년은 대략 입시 실적은 배감보다는 거의 한 2배 이상은 좋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감은 상대적으로 시험 난이도도 좀 많이 쉽고요. 신목은 그래도 준비 좀 많이 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전통의 강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배감고보다는 신목고가 모의고사 기출 연계를 많이 좀 하는 편이고요. 뭐 극도로 어렵지는 않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래도 킬러로만 시험 출제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킬러도 있으나 준킬러도 있다.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배감고는 뭐 배감관 해가지고 이제 전교 20명 정도 모아놓은 뭐 그런 것들이 좀 20명 정도 모아놓고 따로 관리해주는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배감의 경우에는 좀 연합 분위기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위권들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중하위권들하고. 상위권들과 중하위권 차이가 많이 나서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고요. 신목은 상대적으로 좀 중위권이 탄탄한 학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학생들 수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배감 정도보다는 좀 높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남들 영향받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된다 이러면 저는 제가 고민해 볼 만하다 하고요. 그렇지 않고 좀 쓸려가는 성향이다. 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신목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람고 좀 말씀을 드리면 한가람고는 사실 가장 큰 특징은 학생 수가 적다는 거죠. 일반고로 전환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2년 됐나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저는 뛰어나다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가람고 선생님들이 가장 우수하신 선생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100% 서울대, 연고대, 사범대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학생들, 그 다음에 소규모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호흡을 되게 잘 해주세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뭐랄까,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가서 상담을 한다던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학교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좀 스스로 잘 모여서 이렇게 뭐 약간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좀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강하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내용들 위주로 시험 출제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학교 선생님들 마음대로 낸다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마음대로 낸다는 게 나쁜 의미까지는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 성향을 제가 수학 선생님들 성향을 보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개념을 바탕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뭐 이런 걸 개념에 이제 초점을 두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수업만 이제 뭐 한 거의 일주일을 하신다든가 이런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발전시켜서 출제하는 성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반고 전환 이후로 일반고를 전환할 때 학교에서 밝힌 변이 학교 운영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은 데다가 지원도 적어서 어려워서 일반고로 전환한다라는 변을 밝히고 전환을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이나 뭐 이런 재단 쪽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일반고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의 시험 난이도를 보면 시험 난이도가 한가람고가 왜 이렇게 쉬워졌지 하는 수준으로 지금 조금 내려왔습니다. 최근 2년, 작년, 올해. 그러니까 한가람 왜 쉽지? 이렇게 쉬워도 되나? 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작년과 올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센 다 풀면 거의 100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올해까지만 그럴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사실 지금 작년 올해 정도밖에 안 돼서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입시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한가람고가 이렇게 대학을 많이 가나? 할 정도로 학생 수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시안의 학생도 대략 30명 정도 되잖아요. 35명 정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좋은 학교가 아니었었는데 최근 3년 정도에는 꽤나 좋습니다. 아무리 재수생을 합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인원수가 많이 적어요. 200명이 안 되잖아요. 다른 학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간다는 건 사실 좀 많이 놀라운 면이 있죠. 사실 좀 역시나 한가람고도 한 5, 6년 정도 전에는 중상위권들이 수시로 대학을 좀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 최근 2년, 3년 정도 입시 실적은 상위권 대학들도 꽤나 많다는 말도 좀 많이 놀라운 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람고의 경우에는 내신 받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인원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수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목동 지역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인원이 적은 걸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서 이제 그런 한가람고 특유의 학풍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고 있는 학교죠. 그래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시를 좀 많이 가고요. 정시가 없진 않으나 학생부 종합 전형 쪽, 교과보다는 또 종합 쪽으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푸시 많이 해주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동외고, 외고는 약간 이제 성격에 좀 다르지만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명동외고 좀 넣어봤고요. 명동외고도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수시 위주의 대학 진학을 하고 있죠. 이거는 좀 분위기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사실 명동외고 출신이에요. 제가 육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명동외고의 경우에는 어쨌든 문과 위주의 학교라서 문과 내에선 당연히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과 학생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울대, 연고대는 노정이 거의 학생의 한 절반 정도 가지고 있고 재수생 포함입니다. 시험 난이도는 대략 어떠냐면 1학년 때는 그러니까 명동외고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보통 이래요. 1학년 때는 쫓아갑니다. 근데 문과 학생들이라서 수학에 투자를 점점 좀 안 해요. 그러다 보니 2, 3학년 때로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2, 3학년 때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저는 주로 이과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명동외고 학생을 주로 1학년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시험 난이도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명덕고는 과학 중점 학교거든요. 명덕고가 오히려 더 어려운 수준이긴 한데 무난하게 어려운 그 정도 난이도지만 1학년 때는 학생들이 잘 쫓아가나 2, 3학년 때부터 차이가 많이 나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학생들 점수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성향은 있어요. 시험에 한 번이 쉬우면 당연히 한 번 정도 어렵게 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명동외고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시험 문제를 잘 출제하셔서 등급간 뭐라 해야 되나? 등급간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1등급 90이면 2등급 80, 3등급 70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지 놀랄 정도로 좀 명동외고는 그런 성격이 좀 있고, 근데 이제 명동외고가 수시로 많이 가기는 하는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원수가 수시 할 때 선택 과목별, 그러니까 선택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영어 가면 영어과, 독일어 가면 독일어과, 불어 가면 불어과. 이 학생들로 점수를 내요. 예를 들어서 불어과가 두 반인데 30명 두 반에서 60명이다. 그럼 60명으로 내신을 내고요. 60명에서 4%면은 2.4명이잖아요, 대략. 그럼 반에서 반은 아니고 그러니까 두 반인데 60명 정도니까. 그러면 반에서 1등이야 1등급이고요. 반에서 30명 잡으면 2등하면 2등급이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과로 가는 건 좀 많이 쉽지 않고 주로 이제 종합 전형으로 많이 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수학의 경우에는 3학년 때 많이 쫓아가기 힘든데 3학년 때는 그래도 명도교가 나름대로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수능 필러 위주로도 좀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쫓아가기 힘들어서 2, 3학년 때 많이 벌어진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 실적은 좋으나 학생들 적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시가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서 내신이 많이 치열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요즘 하고 2부에는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학원 프로그램이나 이제
중3들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다 끝나고 제가 나중에 이제 원장님과 같이 질문 받는 시간 동안 질문을 받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다른 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해를 많으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길지 않게요. 저희 학원에서 중3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원 원장 이상민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재원생분들도 계시고 외부생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일단 시간표 먼저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 몇 가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표인데 시간표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는 좀 확인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시간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월수금과 화목토 체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3 수업들이 그렇죠. 그래서 4시에 수업 시작하는 반과 7시에 시작하는 반, 두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수준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마다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에 따라서 좀 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3-2 과정과 선행 과정을 이제 다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3학년 2학기 내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3일인데 3-2 과정은 한 번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수업을 2번 진행하고 있다. 1대2의 비율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제가 많지 않지만 제가 직접 강의하는 원장 직강반도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는 기본적인 시간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2학기는 물론 3학년 2학기 내신이 중요한 학생들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학생들과 좀 덜 중요한 학생들을 좀 변별해서 2학기 내신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친구들은 좀 별도의 관리가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내신보다는 고등학교 선행 과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기 웨스턴에 있는 중등관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이스턴 고등관으로 왔기 때문에 고등관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등관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첫 번째 프로그램은 슬기로운 고교수학 가이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일단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중요하고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이제 진학을 예정하는 학교에 본인의 자녀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실 텐데, 그래서 일단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진학 희망하는 고교의 고교의 명단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1년 동안 치러지게 될 모의고사를 실제로 학생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재서 시험을 보고요.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내가 만약에 진명여고를 진학했다면 나는 몇 등급을 맞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지원할 때 내가 이 학교에서는 이 정도 등급이니까 이 학교를 가야겠다 혹은 좀 보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정보를 얻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3, 6, 9, 11월인데 물론 3월은 중등 과정이니까 크게 의미를 안 둘 수 있는데 어쨌거나 4번의 모의고사까지 해서, 물론 이건 선행 정도에 따라서 9월이나 11월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학교의 기말고사까지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면 학생의 현재의 진행 상황에 맞게 해당 시험만 응시를 해서 그 정도까지는 어떤 정도의 등급을 맞겠다라고 하는 자료를 부모님께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뭐 단기간에 끝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데이터와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거나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어느 학교를 갈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타이밍에 잘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1학기 기말고사 그러니까 3-1에 해당되는 과정이죠. 근데 뭐 모든 학생들이 선행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뭐 중학교 수학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학교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과의 연계가 있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3-1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3-2가 지금 갈등에 둘이 떨어진 지금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3학년 때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3-1에 거의 압도적으로 저는 몰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는 대수 파트와 그 다음에 대수와 미적분에서 다루는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 그 함수의 기본이 되는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을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현재 저희가 3학년 1학기를 다시 복습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선행을 많이 나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3-1에 좀 취약점이 있거나 선행이 많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보다는 이전에 배웠던 것을 고등학교 과정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시간하고 요일은 적어놓지 않았는데 일요일 날 3-1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3-1 과정에서 특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에서 좀 어려움이 있던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게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3-1이 워낙 고등과정하고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복습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복습은 고등학교 수학에 꽤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 프로그램도 정확하게 시간과 요일을 좀 인지를 해서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은 모든 학원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일요일 날 매주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4시간 정도 저하고 이제 조교가 직접 관리를 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요 클리닉의 목적은 정규 수업이라던가 이럴 때 좀 과제물이 미흡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가 매번 테스트를 보는데 그 테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답이 좀 미진한 친구들은 거의 이제 강제로 참여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이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해왔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와서 어쨌거나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일요 클리닉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도 이제 언제나 학원에서 좋은 좀 시원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습실 운영 중이니까 이건 학원 스케줄과 이제 별개로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중에는 학생들이 언제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나치면서 학생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여유가 된다면 옆에 가서 학습 코칭이라던가 하다못해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습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돼서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간단하게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모든 학원들이 다 자체 교재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이 목동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수업을 했던 또 선생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이제 만든 이런 교재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내신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트렌드도 반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레벨에 맞게 좀 어려운 문제부터 혹은 레벨이나 학교에 맞게 어려운 문제부터 좀 기본적인 문제들까지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재들이 저희 학원에서 제작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이 1학년 때 좀 내신 대비할 때 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문제집을 푼다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잘 적중시켜서 저희가 교재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기 이제 처음 시험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의해서 시험 점수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 시험이 좀 낯설고 시간 배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설어서 결과가 안 좋은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여러 회차에 걸쳐서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학교 시험 시간과 최대한 흡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목적은 뭐 점수를 잘 맞고 점수 뭐 얼마나 점수가 나왔느냐 점수 자체보다는 내가 50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체감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라던가 혹은 이제 뭐 내가 OMR 카드를 작성을 할 때 어느 타이밍에 언제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을 훈련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그 다음에 뭐 내가 50분 동안 이 시험을 내가 잘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계속 그런 감들을 좀 되새기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 시험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험 점수가 나오게 되면 학교에서 대충 이 정도 실력이면 몇 등급 정도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예상 등급들도 좀 학생들과 좀 상의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번 시험마다 좀 아이들의 복습을 위해서 동영상 촬영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저희 나눠드린 무인물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학교 시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험 분석은 뭐 물론 시험을 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분석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미 끝난 시험이니까.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학교의 시험을 매번 분석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될 학생들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아시게 되면 또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또 추후에 어떤 학교를 가면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아주 자세하게 학교들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강서구가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시험 문제가 어렵죠. 근데 이제 등급을 좀 결정하는 좀 킬러 문제들의 경우에는 풀이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상세하게 풀이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이 어땠다, 이 시험의 의미는 어떻다, 이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언들까지 좀 담아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학교 내신 대비 내신 기출 분석의 일부고요. 저희 블로그에 가시면 작년 1년치와 재작년 것까지 작년 1년치와 올해 것까지 전부 다 내신 기출이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시험을 분석해서 그 분석의 결과를 다시 저희 학원에서 제작하는 교재에 다시 반영하고 그래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이 목동 지역의 수학 학원이 여기저기 많은데 저희 학원 믿고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중학교 3학년이 이제 고등부로 이제 전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3 학생들을 조금 더 일찍 받은 만큼 저희 노하우를 잘 녹여내서 학생들이 조금 고등학교 올라가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금